지금 글로벌 시장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오르는 것과 내리는 것이 뒤섞여서 도대체 방향을 알 수가 없는데요. 자, 이 복잡한 시장의 속사정 딱 5분만 투자해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아니, 왜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고 도대체 시장이 왜 이렇게 제각각 움직이는 걸까요? 이 모순적인 움직임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일단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이 압박감, 그 정체부터 알아봐야겠죠. 마치 보이지 않는 먹구름 같은데요. 그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특히 이란 문제가 심상치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이 커지는 거고, 이게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이라는 폭탄의 뇌관을 건드리는 셈이죠. 그리고 그 불확실성에 말 그대로 기름을 붓는 게 바로 유가입니다. 보세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버렸잖아요. 이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다시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가 확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압박 요인, 바로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미국 연준입니다. 이렇게 유가가 치솟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데 과연 연준이 얼마나 매파적으로 나올까? 시장은 지금 연준의 입만 쳐다보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엄청난 압박들이 시장을 어떻게 갈라놓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요, 정말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두 개의 시장 이야기를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시장만 봐도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코스피는 0.55% 올랐는데 코스닥은 무려 1.69%나 빠졌습니다. 이건 뭐 아예 다른 나라 시장 같아요. 코스피가 오른 건 바로 이런 시총상위 대형주들 덕분이에요. 특히 SK하이닉스. 와, 거의 4% 가까이 급등했네요. 근데 보세요. 현대차 같은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도 이게 시장 전체가 다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일종의 착시 효과 같은 거죠. 이런 현상은 미국도 똑같습니다. 전통적인 기업들이 많은 다우지수는 올랐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나 전체 시장을 보여주는 S&P 500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딱 잘 나가는 일부만 웃는 그런 시장인 거죠. 이 차트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상승이 얼마나 한쪽으로 쏠렸는지 말이죠. 유가가 오르니 당연히 에너지 섹터 좋았고요. 특이하게 부동산이 엄청 올랐네요. 여기에 일부 소비재 정도? 딱 이들만 시장을 끌고 간 거고 나머지는 그냥 다 소외된 겁니다. 이게 바로 온기가 전혀 퍼지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움직임의 배후에 있는 진짜 힘, 바로 핵심 데이터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숫자들 안에 시장의 진짜 속마음이 숨어 있거든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바로 유가입니다.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는 이 숫자가요, 참 양날의 검 같아요. 에너지 회사들은 신나겠지만 우리 같은 소비자들 지갑은 얇아지고 중앙은행은 금리 올려야 하나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자, 다음은 환율입니다. 1445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명확해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같은 시장에서 돈을 빼서 일단 안전한 달러로 가자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시장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온도계 같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숫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4.261%. 이게 올랐다는 건요, 시장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인플레이션 심해지겠네. 그럼 중앙은행이 금리 올리겠구나. 여기에 돈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게 우리 기업들이나 개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이번 주 정말 중요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정을 한번 보세요. 월요일 중국 산업 생산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하지만 결국 모든 길은 목요일로 통합니다.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 바로 연준의 FOMC 금리 결정이죠. 자, 지금까지의 복잡한 이야기를 딱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잊으셔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두세요. 첫째, 결국 모든 것의 키를 쥔 연준의 입입니다.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유가 100달러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어요. 둘째, 환율입니다. 달러로만 돈이 몰리는 이 현상은 시장의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철저한 양극화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 항공우주 같은 특정 주식들만 신나게 달리고 나머지는 주저앉아 있잖아요. 앞으로 시장은 이 세 가지 힘이 서로 어떻게 부딪히느냐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뭐랄까 거대한 줄다리기 한판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아래로 끌어당기고 다른 한쪽에선 일부 기술주와 에너지주가 위로 끌어올리고 있죠. 과연 이 팽팽한 힘겨루기에서 스마트 머니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야 할 숙제일 겁니다.